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현대시 11 페이지로 106페이지입니다. 문정희의 흙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문정희 작가는 1947년에 태어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꼬막으로 유명한 보성 출신이십니다. 제목인 흙은 자신이 쌤이 자연이라고 했지만 자연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흙을 추구한다. 흙이 어떤 속성을 추구할지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4번 보기입니다. 여기 자연이 나왔고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생명에서 생성의 근원, 삶의 근원입니다. 자, 1번, 2번입니다. 인간과 생명체계, 그리고 잉태하거나 기반을 마련해주는 점에서 모성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따르죠.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 모성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으로부터 포용,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자연이 나오고요. 자연은 생명체에게, 그리고 이 생명체에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체에게 두 가지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생성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의 근원이자 그 다음에 삶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모성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죠. 근데 모성성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성성이 있는 자연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 가치에는 배려, 포용, 따뜻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배웁니다.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대상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 대상, 상황과 심리입니다. 화자는 나가 되겠고요. 나는 이연에 드러났네요. 그 다음에 대상은 흙입니다. 상황은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그래서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는 아까 보기에 나왔던 대로 흙이 지닌 가치들 찬합니다. 흙은 대단하다. 흙 최고야 라고 합니다.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1년 보겠습니다.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되게 단정적이네요.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흙입니다. 흙을 it 하지 않고 he라고 했죠. 그러면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 하고 소리를 내면 흙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마치 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자, 냄새는 후각적입니다. 냄새가 차오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이고요.
자, 그러면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감각의 전이죠. 니은 있습니다. 현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둘을 연결할게요.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었고 라임, 즉 가군이 사용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흙의 어떤 속성 중에 어떤 비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해 보겠습니다. 흙은 생명의 기반이며 또한 귀이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자, 흙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했네요. 하나는 생명의 태반이라고 한 것은 보기에서 우리 생명체의 생성의 근원입니다. 우리 포유동물이 애를 뱃속에서 베었을 때 출산할 때 둘러싸고 있는 것을 태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매미가 흙 속에서 6년, 7년 있다고 해요. 애벌레 상태로. 그러면 흙이 없다면 매미가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씨앗들도 흙 속에서 힘을 키웠다가 봄이 되면 발알을 하게 되는 거죠. 귀이처라는 것은 죽으면 돌아갈 곳이죠. 자, 돌아가서 귀의 의지할 처 곳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법 종결어미 반복 가군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흙입니다. 사랑한 도공은 도자기를 굽는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흙입니다. 흙 반죽을 해서 달덩이를 낳는다 라고 했는데요. 달덩이는 문맥상 도자기로 보입니다. 도자기를 창조하죠. 그러면 이 도자기라는 원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달덩이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은유법입니다.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하고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흙이 생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흙이 생성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농사 얘기 나오는데요. 볼까요? 또한 그의 가슴, 그는 다 흙입니다. 그는 다 흙입니다. he는 흙, soil이죠. soil, S-O-I-L. 가슴에 한 줌 씨앗을 뿌리면 흙에다 뿌리는 거죠. 가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이고요. 철되어, 철은 계절이고요. 계절이 되어, 아이언이 아니고요. 한가마의 곡식이 되돌아오는 걸 보았다 하고 또 한 번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자, 경험 2라고 할게요. 다는 가군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가마의 곡식이 되었다는 것은 흙이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해도 됩니다. 흙의 일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겸손하게 농사라고 불렀다라고 이연 내용, 노동의 대가이자 생성의 근원. 3년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1년과 유사하죠. 그래서 숨이 상관이 되죠. 꼬리비. 그 다음에 1년의 1, 2, 3행 머리수, 숨이 상관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줍니다. 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반복법, 눈물샘, 우리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했죠. 슬프고도 라고 했네요. 아름다운. 그럼 아름다운 건 플러스인데 슬픈 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역설법 보면 됩니다. 슬픈데 왜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역설법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이 목숨의 메아리는 흑흑흑 불렀을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사체가 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들려온다 역시 현재법과 가군이 사용되었고요. 다시 한번 쓰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불러보면 들려온다는 거죠. 들려오면 흑흑흑 하면 들려옵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이 마지막 두 행이 좀 모호합니다. 여기 우물을 좀 파겠습니다. 하늘이 파놓은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적인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물로 해석하니까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여기 우물인데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을 퍼놨고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여기. 자, 그럼 흙 얘기를 하다가 물 얘기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흙이라고 부르게 되면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려온다고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 위에 하늘이 자신을 퍼올린다고 했으니까 하늘이 하늘을 퍼올린다고 해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퍼올린다고 해도 이게 왜 희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우물을 팔 때 흙을 파잖아요. 땅을 파야 되니까. 그러면 흙을 퍼올린다는 것은 흙의 희생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흙을 파야지 우물이 되니까 흙이 희생을 한다라고 보면 흙이 희생을 해야 우물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하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늘이 자신을 퍼올린다. 하늘이 하늘을 퍼올리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물을 퍼올리는 소리가 흙하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레박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왜 희생과 헌신인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시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죠. 그러면 우물 안에 물은 줄지만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희생이다. 여러분, 설명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면 물이 줄지 않습니다.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물을 퍼올리게 되면 그만큼 한 동이만큼 줄었다 하더라도 그건 물의 희생이지 흙의 희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흙이 몸이고 물이 흙의 피인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보기에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건 우물을 팔 때 흙을 퍼내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자기가 희생을 하게 되면 그때야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이 결국 흙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좀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쌤 말 이해하셨죠? 들려온다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들려온다는 말, 소리가 들려온다, 메아리가 들려온다니까 대꾸와 반복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쌤 마지막 두 행 해설하는 거 들으셨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이 시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득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년의 마지막 두 행은 시인이 쓰실 때 조금 대충 얼버무려 쓴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런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역시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문정희 작가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시는 페미니즘과 상관없이 흙의 모성성을 찬양하는 시라 참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지만 되게 유기적 해석이 안 되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되지 않은 문정희 작가가 수능에 또는 6월, 9월에 출제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래서 별표, 그리고 빵개는 주기, 그러니까 한 1개 정도 드리고요. 하지만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맞겠죠. 선생님이 유기적 해석을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선생님 따로 하지 않은 이유, 그림을 졸라매 그리지 않은 이유는 화자는 흙을 고르고 흑흑흑 하고 부르면서 이 모성성,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답고도 슬픈, 자기 희생을 하면 고통과 상처가 뒤따르니까 아프지만, 그리고 또 우리 만물의 생성의 근원과 그다음에 곡식의 근원이 되고 도자기의 근원이 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름다운 그 자기 희생을 통한 따뜻한 배려, 남을 배려하는 것을 담고 있는 흙을 말하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을 그 자연 그 자체로 자연의 지는 속성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원초적일 수 있는 흙, 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흙에 대해서 얘기한 시였다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빠뜨린 게 있나 볼까요? 뭐 여기서는 역설법이 좀 중요해 보여서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슬프고도 아름다운 역설법 정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수미상관 정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었던 것들 연결을 해 본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파놓은 우물에서 두레박 소리가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곡식의 근원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한다든지 정도의 속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작품은 이것으로 마치고 있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